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의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언급했었던 종목 그리고 지난 시간 이제 눌림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설명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승 전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으니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방송 중에 언급했던 보유 종목 분석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이 방송 중에 이제 종목을 이제 손절가, 진입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한 관점에서 진입했는지 그러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시간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알아볼 종목은 바로 CS윈드라는 종목인데요. CS윈드 풍력타워 및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특징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실적이 증가했다라는 부분, 우리가 충분히 실적이 증가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풍력타워잖아요. 풍력타워기 때문에 전력 수요, 전력과 상당히 전력 부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재생에너지잖아요. 풍력이라는 게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2달 남은 미국 대선 남아있죠. 대선이 남아있는데 이 대선과 관련된 해리스와 트럼프잖아요. 이렇게 해리스 쪽에 가까운 정책 테마에 가까운 관련주다라고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이제 주요 사업 부분이 풍력타워 제조예요. 풍력타워 말 그대로 풍력 발전을 돌릴 수 있는 이 타워를 제작 및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여기서 조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풍력타워 제조, 이제 제품, 상품, 기타 항목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전체 매출 보시게 되면은 약간 소폭 상승을 했어요. 많은 상승은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상승은 없었지만 반기예요. 반기인데 1년치예요. 대략 여기는 1년치죠. 1년치인데 여기는 반기예요. 1월부터 6월. 근데 작년 1년치의 매출을 이상을 나왔다라는 부분은 이게 바로 뭘까요? 어닝 서프라이즈죠.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깜짝 놀랄 정도로 증가했다. 이 정도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 정도의 실적은 주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주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주요 액수를 한번 또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해상풍력, 이게 해상에 들어갔을 때 이 하부에 대한 풍력타워에 대한 하부 구조물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1년치가 벌써 반년 만에 3배가 넘어가는 수준. 그러니까 억이죠. 1,000억, 5,000억, 5,400억이 나왔어요. 이 하부 구조물에서 1,600억 나왔어요. 1,623억 나왔죠. 1,623억 나왔는데 여기서 5,400억이 나왔어요. 5,400억. 그냥 밑에 다 여기 다 빼버리고 5,400억 나왔어요. 5,400억. 5,400억 나왔으면 벌써 매출이 한 분기에만 300% 상승한 거죠. 300%, 3배가 올랐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작년 1년치 매출을 6개월 만에 잡았다라는 부분은 올해 4분기 실적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전년 실적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실적이 주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이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덥고 흐린 날씨, 추석
날씨 예보의 전력 당국은 안도. 이 날씨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전력 당국.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전력 당국이 안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 뜻은 뭐냐? 날씨가 덥거나 전력 효율이 송전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전력이 부족하겠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력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 수요가 과잉 수요다. 과잉 수요.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하게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월등하게 많으니까 안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담금 5년 만에 감소. 이 부담금, 개인 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죠. 재생에너지, 전력기금 줄여버렸어요. 부담금 5년 만에 감소했고 전력 수요가 느는데 전력기금이 줄어버렸다는 얘기는 재생에너지 수요 쪽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대안으로는 솔직히 원전 있어요. 그리고 화력 있죠, 화력. 근데 원전은 뭐가 있죠? 어떤 리스크가 있죠? 방사능 있죠, 방사능. 방사능이 있으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안전사항을 체크하고 점검하는데 자그마치 10년이란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10년이란 세월이 걸리는데 그렇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재생에너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분산에너지 특구에서 전력을 직접 거래 가능해진다. 이 말뜻은 민간 사업자 여기만 다시 놓고 볼게요.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대요. 전력을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대요. 그렇다라는 뜻은 이 공기업이 대부분 공기업이죠. 이 공기업 한전이잖아요. 한전. 이 한전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던 이 전력을 직접 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은 민간 자본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서 책임 공급 70% 해야 나와야 된다. 미달 시에 초과 요금이 부과된다라고 하면서 직접 거래까지 이제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뜻은 지금 한전이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은 일정 부분 포화 상태다. 한전이 생산하는 전기는 포화 상태다. 더 이상 생산하고 싶어도 시간이나 자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민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민간을. 그렇다는 뜻은 뭐가 되겠죠? 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리스 트럼프 에너지 정책이 서로 상반이 돼 있어요. 해리스 친환경 재생에너지, 풍력, 아까 말한 풍력, 그리고 태양열, 그리고 뭐 이러한 전기,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전기차, 수소에너지, 기타 등등이고요. 트럼프는 어떻게든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증설하겠다는 얘기예요. 원전이 트럼프 테마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서 서로 상반된 기조를 취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탈원전이고 트럼프 공화당은 친원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화력도 있겠죠. 화력까지. 오히려 석탄 에너지, 화석연료 사용해서 만드는 이런 발전 에너지 정책까지.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TV 토론이 있었죠. TV 토론. 이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우세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우세했다라는 얘기는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고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팅을 하거든요. 대선 결과를 놓고 베팅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도박사들 있죠. 도박사들 우리 축구 월드컵 할 때
도박사들이 뭐 얼마 확률로 배당이 들어갔다 뭐 나왔다라고 이렇게 베팅을 하면서 이 결과를 알려주잖아요. 뉴스 보도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도박사들이 예측을 한 결과, 예상을 한 결과 해리스 쪽이 마이너스 배당이다. 만약에 우리가 10만 원이라는 베팅을 했을 때 해리스가 당선이 됐을 때 8만 원을 걸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트럼프 쪽이 당선 확률이 낮으니까 배당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도 세간의 관심이 어느 쪽에 더 당선 확률이 높은가에 대한 부분, 약간의 보조지표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해상 풍력 관련된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금리 인하 임박이 나왔네요. 이거 제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어제 오늘 목요일인데 수요일 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 3시였거든요. 새벽 3시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나왔었죠. 금리 임박 전이었죠.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했어요. 얼마를 했죠? 50bp 했어요. 50bp. 0.5% 금리 인하를 했어요. 이렇게 다운이 됐어요. 최우선 섹터로 해상풍력 제시. 그렇다는 뜻은 오늘 CS 윈드 한 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종목 준비했을 때 음봉 나와서 눌림목에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음봉 나왔을 때 좀 자료를 정리를 했었는데 또 아쉽게도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 자랑이 돼버리는 약간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CS 윈드는 풍력 타워 부품 생산과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아시아 유일 해상 풍력 타워를 만들 수 있는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 인증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유럽과 금리 인하를 더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로스 리서치에서 이러한 자료를 냈다라는 얘기죠. 리포트를 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적도 금리도 정책도 순풍이래요. 실적, 금리, 정책, 순풍이래요. 풍력주 가파른 오름세. 여기서 봤을 때 실적이 올해 2분기 제일 실적이 잘 나온 게 이 바로 CS 윈드라는 종목이었어요. CS 윈드 평균 목표 주가는 74,000 이렇게 해서 11% 목표 주가를 11% 상승 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뜻은 무조건 맹신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실적을 관련해서 내가 어떠한 기대 목표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고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뜻은 지금 실적 잘 나왔죠. CS 윈드 같은 실적 잘 나왔죠. 금리 50bp. 원래 시장에서 25bp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더 크게 50bp 인하를 했죠. 그리고 정책 해리스 풍력. 충분히 이슈가 3박자가 다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목표 주가는 그냥 우리가 참고만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사업, 부안군 RE, 전환 나왔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해상풍력 산업 필요성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경쟁력의 한 축이다.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을 비롯한 친환경 사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블루오션이란 얘기예요. 그냥 이 정도만 보더라도 지금 실적 금리 정책 다 맞춰졌지. 그리고 해상풍력 지금 원전 그리고 전력 부족이 뭘로 나왔을 것 같아요? AI 때문에 나왔잖아요. AI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AI가 이제 발전을 하고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AI가 나오고요. AI가 나왔죠. 한 2년 전에 이제 챗 GPT가 처음 나왔어요. 작년이죠? 2023년. 2023년 초반에 작년 봄에 GPT가 나왔어요. GPT가 나오고 이때 AI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그러고 나서 AI
이 데이터 어디다 저장할 거야? 데이터 센터 나왔어요. 데이터 센터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 뭐가 나왔어요? 전기 모자르네? 그리고 전기도 모자르고 AI 전기를 많이 먹는데 뭐가 갔어요? 구리 갔잖아요. 구리. 특히 전선.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얘기예요. 이 챗 GPT 하나가 AI 발전 기술, 너도 나도 이제 생성형 AI 만들기 시작했고, 이거를 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났고,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수급을 해야 되는데 구리 전선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게 늘어나니까 전기가 부족하니까 전력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트럼프하고 해리스, 그리고 국내에서도 원전하고 재생에너지하고 이렇게 전력 관련돼서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예요. 테마가 서로 불붙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데 상당히 유리해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드워치 금리 인하 전망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는 이제 자료를 25bp가 이제 우세했던 자료였는데 이걸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부랴부랴 이제 또 급하게 바꿨거든요. 왜? 50bp 인하 했잖아요. 50bp. 근데 지금 연내 12월에 예상하는 금리가 4.25%다. 4.25%. 지금 5.5에서 50bp 빠졌죠. 그래갖고 5% 됐어요. 5% 됐어요. 그런데 12월까지 4.25까지 빠지겠대요. 4.25까지. 그러면은 0.75 빠져야 되죠. 0.75% 75bp가 더 추가적으로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75bp. 75bp.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11월, 12월밖에 없어요. 11월하고 12월밖에 없어요. 점도표는 이미 나왔어요. 4.25를 예상하고 있어요. 75bp 어떻게 인하할 거냐? 이제 두 번 남았어. 앞으로 2번 남았는데 25bp야. 베이비 스텝 한 번 하고 빅 스텝 한 번 하겠죠? 이렇게. 일단은 큰 폭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25bp보다 크게 인하를 했으니까 한 번은 살펴볼 거예요. 25bp로. 베이비 스텝 보고 상황 보고 이래도 고용이 조금 둔화가 고용 시장이 냉각이 돼? 그러면은 그래. 확실하게 올려줄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지금 49%로 압도적이다. 물론 36% 얼마 차이는 나진 않지만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될 게 75bp냐, 0.75%냐, 0.5%냐 놓고 싸우는 거죠. 이렇게 놓고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75bp냐, 0.5bp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가 인하를 하면 할수록 풍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CS 관련해서 이제 관련 이슈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2분기 최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바로 이 종목이 CS윈드다. 보시게 되면은 엄청난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이슈 보도 자료인데 2분기 실적 이 어닝 서프라이즈 원인을 알아야겠죠. 이 원인이 뭐냐? 아까 봤었던 하부 구조물 있었죠. 하부 구조물.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여기서 매출이 작년도에 6개월 만에 반기인데 300% 이상이 나왔다. 전년 매출의 3배 이상이 하부 구조물에서 나왔다. 이때 이제 좀 자료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이 자료도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가격 조정이 들어갔대요. 가격 조정. 하부 구조물에 대해서 납품가, 납품 가격이 조정이 들어가면서 상승 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상태로 맞추면 적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격 좀 올려서 조정을 좀 해줘라. 아니면 우리는 납품을 포기하겠다라고 되겠죠. 계약 관계니까요. 계약 관계니까 뭐 위약금 무는 게 더 저렴하게 먹힐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얼마 해줘 했는데 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매출이에요. 이게 물론 일회성 매출이에요. 일회성 매출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될까요? 한 번 했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가격을 조정이 들어갔잖아요. 조정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물량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것도 이 가격에 해주세요.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것도 포기를 하겠죠. 매출도. 매출 포기하고 위약금 팔면서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물건을 팔면서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 차라리 위약금 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수익이 만약에 납품에서 납품 손실, 영업 손실이죠. 손실이 위약금 이렇게 되면은 납품을 하고 말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됐다? 납품을 했는데 계약 이행을 했는데 손실이 났어요. 근데 위약금이 더 약해. 그러면 위약금 내고 말겠죠. 물론 기업의 신용도라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왜 받아들여졌을까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의 제품이 없다거나 공급 자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기업의 제품이라든가 이러한 대체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없으니까 이게 납품 가액을 조정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냈다. 이 원인이. 근데 일회성이긴 하지만 이게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으로 바뀔 수 있다. 연속해서 이 납품가액에 조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주가가 CS윈드의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이제 차트인데요. 차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오늘자 차트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때쯤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요 꼬리에서 매수 들어가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63,500원. 여기 안 보이실 테니까 여기다 해드릴게요. 매수가가 63,500원이었어요. 근데 64,000원도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시장 상황 보고, 여기 양봉 나오는 거 보고. 그런데 사자마자 올랐고, 그 다음날 올랐고, 연휴 끝나고 갭상승 띄워주면서 여기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면 매물대를 뛰어넘으면서 종가가 마감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충분히 다 나왔다. 하락 추세 끝났죠. 위에 이 하락 추세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하락 추세 끝내놓고 이 하락 추세 부근 이 자리에서 박스 치고 횡보하고 있었죠. 그러고 양봉 세우고 장대 만들었어요. 장대 만들었는데 이 자리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 쭉 당기면 이 매물대 자리예요. 매물대 소화했다는 거예요. 매물대 소화하고 파동 세게 만들었죠.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그러고 나서 밑으로 뺐어요. 뺐는데 이 저점 안 깼죠. 저점 안 깼어요. 저점 안 깨고 여기서 강력하게 V자로 바로 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때 충분히 원상복귀 원래 주가 소화했던 이 주가를 회복하는 시점에서 충분히 잡아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였어요. 손절가는 물론 이 자리를 잡아야 되죠. 하단까지 모아가거나 이 상단, 이 캔들의 상단, 직전 캔들에 대한 상단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봤고 기술적으로 봤고 재료 이슈, 실적 다 나왔어요.
CS 윈드 한번 살펴보시면 실적. 아까 잘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실적. 그리고 차트. 자리 만들었죠. 재료. 다 갖춰져 있잖아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재료, 미국 대선 테마. 그리고 차트적으로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낙폭 빠졌을지언정 이 자리 강력하게 회복하는 자리에서 충분히 잡아 들어갈 수 있었던 위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CS 윈드 이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 시간 말씀드렸던 이 눌림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성광밴드 보시게 되면은요, 눌림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상승 추세 전고점 매물 한번 보라 그랬잖아요. 쭉 연결해 보면은 요 자리예요. 성광밴드 이 자리를 소화를 하고 나서 주가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추세를 깨지 않았죠. 이 깨지 않았고 이 자리에서 추세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 상승 추세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수렴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가 있죠. 추세. 이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 손절가는 먼저 손절은 추세 이탈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저점 있죠? 이 지지 구간, 바닥 박스 구간, 바닥 박스. 단기적인 박스 구간. 두 가지를 손절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내가 볼 수 있는 유리한 자리를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은 권장하지는 않지만 손절폭이 커요. 이 장기 이동 평균선 120일, 240일, 480일선 뭉쳐 있는 이평선 라인까지 손절가를 잡고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만의 관점에 맞게 대응할 수 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여기까지 볼 때는 손실폭이 커지죠. 여기가 제일 작죠. 여기가 제일 작거나 여기가 제일 작겠네요. 추세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 박스권, 그리고 세 번째가 이동평균선인데 요 세 번째 이동평균선 라인까지 손절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손실폭이 커지게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할 매수라는 거예요. 분할 매수해서 모아서 요 자리까지만 먹어도, 최소 요 자리 본전가까지만 먹어도 요 자리에서 하단에서 받아서 큰 수익 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눌림목이잖아요. 눌림목이니까. 그리고 이 추세가 연결되는 이상 이 상승에 대한 위치는 지금 충분한 자리가 만들어졌다.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는 이 전고점 소화했던 요 부분 16,500원짜리가 되겠네요. 16,500원짜리 정도가 목표가로 잡는 거죠. 그럼 여기 손실폭 작죠. 근데 목표가는 크죠. 이게 내가 손실을 보게 됐을 때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손실 구간. 요만큼이 수익 구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손실을 냈을 때 내가 손실률보다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죠. 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을 감수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절 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못해요. 내가 손실이 날 거 무서워한다? 주식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과감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과감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못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적금, 좀 나아가서는 채권,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겠죠.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이 주식이란 부분은 어디까지나 내가
손실을 봤을 때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경우의 수. 그리고 이 경우의 수, 그리고 상승이 한번 전고점 매물을 한번 잡았고 이때 거래량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이다. 조정 구간이다. 단기 하락이다. 단기 하락이고 이 자리에서 여기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따지면 여기가 한 파동으로 따지면 1파가 되겠죠. 상승 1파, 조정 1파. 그다음에 상승 2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이제 교보증권. 교보증권 보시게 되면은 엄밀하게 보면은 요 큰 구간에서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박스권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전고점 또 찍어볼까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좀 밑에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 자리 뭐야? 전고점도 소화하고 있잖아요. 전고점 소화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동평균선 481선 저항 받고 있죠. 저항 받으면서 요 구간에서 소화를 시키고 있다. 돌파 이후에 기간 조정 나오고 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조정 따위는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냥 조정일 뿐이에요. 기간적으로 쉬어가는 타임이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를 박스권으로 대응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이 자리가 정고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맞닿아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면서 맞닿아 있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 부분으로 5,400원을 잡겠죠. 목표가 5,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기준에 따라서 5,2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5,100원까지. 나 조금만 더 열어둘래? 나 한 5% 정도? 5%도 안 되겠구나. 100원이면 2% 정도 더, 2% 정도 되겠네요. 나 조금만 더 열어둘 거야. 뭐 100원 차인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까지 내려놓고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목표가 잡고 손익비가 물론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5,200원 손절을 잡았을 때는 수익 구간이 얼추 비슷하거든요. 5대5보다는 조금 안 나오겠죠. 이게 조금 더 크죠. 그렇다는 것은 손익비가 조금 더 나왔다. 그래도 이 자리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혹은 나는 손실 더 줄이고 싶어. 눌리면 눌렸다가 여기 올라올 때 이 살짝 반등 나오는 양봉 하나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양봉 하나 보고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거 차트 최신화 못 시켰어요. 죄송합니다. 차트 못 시켰는데 이거 상승 나왔어요. 왜 상승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걸 봐야겠죠. 여기 또 그거 볼게요. 여기 딱 그으면 요 구간이죠. 여기. 정확하게 그어볼게요. 정확하게 그어볼게요. 위점이죠. 여기서 정확하게 그으면 어떻게 나오냐? 요 꼬리 닿았죠. 꼬리 닿았는데 갭 띄웠네? 여기서 박스 치고 있네? 이것도 기간 조정이에요. 돌파 이후에 기간 조정. 이거 확률 높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파동 만들다가 돌파 나왔어요. 돌파 나왔는데 여기서 보통 이렇게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놀고 있는데 호가놀이 패턴. 여기 보세요. 갭 띄워놓고 여기서 놀고 있잖아요. 앞전에 분명히 여기서도 매물이 있을 거예요, 이거. 안 보더라도 뻔해요. 오지 않아도 뻔해요. 앞으로 당겨 보세요. 보시면은 뻔할 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스 치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상승 나와 주겠죠. 이 자리는 이 자리가 손절 구간이다. 손절가 짧다 이런 구간은 오히려 고점이라고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는 기간 조정 자리예요. 기간 조정 자리. 물론 이 자리가 이탈했을 때는 급락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짧다.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 대응의 영역이다. 이거는 대응의 영역이에요.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조정 받았을 때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많이 안 나왔어요. 이거 실제 차트로 보더라도 오늘 상당히 오늘 8% 상승 나왔을 거예요. 이게 아마 눌렸다가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차트를 보긴 봤거든요. 이 종목 차트를 봤는데 최신화를 못 시켰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자리에서 눌리더라도 이 자리에서 다시 요 캔들을 박스권 그럼 요 구간을 이제 묶어놓고 충분히 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중심값 저가 부분 이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눌림목에서 가격 조정 나오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 그냥 하락이에요. 조정 아니에요. 기준 캔들 만들어 놓고 돌파 캔들 만들어 놓고 이 지점 이탈하면은 조정 아니에요. 하락이에요. 이탈하면 하락이에요. 깨고 내려가면 하락이에요. 조정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상승의 전조 증상입니다. 바로 주식은 이제 주가는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한 패턴 혹은 어떠한 흐름을 증상을 보여줍니다. 증상이기도 하고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현상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주로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 달린 캔들. 거래량이 실려야 돼요.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 달린 캔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뭔지. 흔히 말하는 매집봉이에요. 매집봉이다. 그리고 매집봉도 이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소화가 반드시 돼야 돼요. 매물대 소화가 안 되면은 상승하더라도 저항 맞고 빠져버려요. 매물대 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매집봉으로 한 캔들 해서 매집봉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 하락하던 자리를 파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소화했다가 뺐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 이 소화라는 게 파동 또는 캔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정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상승에 대한 추세, 돌파에 대한 이 캔들, 돌파 캔들, 그리고 박스권 이걸 이탈하지 않고 나와야지 조정이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횡보 구간에 지지는 받고 올라가야 이게 조정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빠지더라도 여기서 이탈하지 않아야지 조정이다. 가끔 이제 뭐 예외는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워낙 움직임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낙폭 과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낙폭이 과대할 경우에는 이 자리를 얼마만큼 강하게 들어 올려주느냐. 다시 회복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지지선, 최소한 횡보 구간의 지지선은 이탈하지 않아야만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여기가 건강한 조정이래. 이거 조정 아니에요. 여기서 이탈 나왔잖아. 조정은 딱 여기까지가 조정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조정일 수 있어. 이탈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탈하는 순간 하락이에요. 하락이다. 여기서부터 조정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조정이다. 조정 라인에서 여기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속아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어떻게 보면 이 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탈하지 않아야 조정이다. 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윗꼬리 달린 캔들,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 달린 캔들을 바로 매집봉이라고 칭하는데 이 매집봉 직전의 고점을 터치를 해야 돼요. 직전의 고점, 이 파동이든 캔들이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요 정도에서 최소한 요 정도는 터치를 하거나 살짝 빠지더라도 요 정도는
부근까지는 가줘야지 매집봉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 최소한 추세를 돌리는 매집봉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이 대략 3개월, 그래서 6개월. 그러니까 매집봉 뜨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난 것부터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매집봉 하나 떴죠. 그리고 3개월쯤 지나서 여기서 자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잡아 들어가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쉽게 얻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력주 관점에서 이제 매집봉이 어떤 캔들이냐면요. 세력주 관점에서는요. 물량을 뺏기 위한 거예요. 물량을 뺏어야지. 물량을 뺏어야 돼요. 개인이 들고 있는 물량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세력이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이 될 수도 있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세력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 세력들은 기관과 외인 세력을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개인 물량을 뺏으려면, 근데 개인도 세력이 될 수 있어요. 기관 물량 뺏어올 수 있어요. 외인 물량 뺏어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뺏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뺏을 수 있을까? 상승할 것 같이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요. 쭉 올라가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돌파네? 따라 들어가. 더 갈 거야. 그런데 빠지면서 윗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오죠. 주가가. 캔들이 이렇게 만들죠. 그럼 요 물량, 실망 매물. 요만큼이 실망 매물이다. 실망해서 단타 쳤다 들어갔다가 물린 물량들 뺏어 먹겠다는 얘기예요. 올려놓고 뺏어 먹겠다는 얘기 위한 캔들이기도 하고, 매집봉이 있다는 그렇다라는 뜻은 매집봉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매집봉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개인이 됐든 외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세력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예스24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스24 전고점 매물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전고점 매물 있죠? 여기 찍어볼까요? 여기도 매물 있죠? 여기서 또 본전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쭉 있고 윗꼬리만 다 그어볼게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 빠졌는데도 여기서도 이만큼 절반 정도 소화. 쭉 여기서 계속해서 또 지속해서 소화했죠. 그리고 나서 뺐어요. 주가 뺐어. 주가 빼고 나서 쭉 올렸는데 이 자리가 6,500원 라인이에요. 이 자리네요. 기가 막히게 또 겹치죠. 하나, 둘, 세 번의 매물대가 한 번에 겹치면서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때 거래량 나왔죠? 거래량 실렸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매집봉이 있고 매집봉이 있다는 것은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문제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문제약 여기도 한번 그어볼까요? 여기 요 구간이죠. 소화시켰어요. 여기서도 요 자리 소화시켰죠. 그리고 주가 뺐어요. 이 자리에서 주가 뺐어요.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겠죠. 그리고 또 빼고 여기서 소화됐고 여긴 지금 요 자리에서 소화가 한번 끝났죠. 소화했다가 눌렸다가 올렸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렇게 뺐어요.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 요 자리도 보시게 되면은 매물대가 겹쳐 있다. 이렇게 요 자리에 겹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항 받겠죠. 저항 받고 눌렸다가 오늘 명문제약 이거 같은 경우에도 명문제약 장중에 26%가까지 최고가 26%가까지 상승했었어요. 이 종목도 이제 제가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종목 있죠. 수익 내고 나온 종목이었는데 이 자리 지지받으면 괜찮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급등 나와버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전 고점의 소화 패턴들이 조금 있습니다. 직전 고점의 부근에서 박스권의 형태. 아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직전 고점 이렇게 파동을 만들다가 이 자리에서 박스권 만드는 형태. 이 자리가 매물 소화 패턴이다. 매물 소화하는 패턴이다. 여기서 지루하게 만들면서 기간 조정 만든다는 얘기죠. 기간 조정. 이게 바로 기간 조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전 고점 터치 후에 가격 플러스 기간 조정.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쐈어요. 상승이 나왔어.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빼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요. 혹은 이 자리에서 서서히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둥근 바닥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격과 기간 조정이 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급격한 파동 변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락을 했죠.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나서 조정받고 이 구간까지 또 올라와요. 그래놓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공포심에 떨게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급격한 파동을 만들면서 물량을 뺏는 세력들의 패턴들이다. 박스권 형태의 소화 패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 이게 고려하연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전고점 매물을 박스권을 치면서 소화를 하고 나니까 이슈가 떴죠. 이거 경영권 분쟁 이슈 떴어요. 이슈가 터지면서 바로 갭상승.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미 소화가 다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갭상승 나오면서 오늘 종가가 70만 5천 원인가 나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격 기간 조정 패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동신건설 차트죠. 동신건설 요 전고점 매물 그거 볼게요. 앞전에 끝까지 매물 있죠. 요 매물 자리를 소화시키고 나서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 만들고 요 자리에서 상승. 이런 식으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이런 패턴들이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주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관련주하고도 엮여 있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세력주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 터치 후에 급격한 파동.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예스24예요. 예스24 종목인데 제가 아까 예스24 전고점 계속해서 터치했다. 이렇게 터치했고 요 자리 또 터치했고 요 자리 소화 계속 하다가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화 나왔죠. 소화 나오고 나서 여기서 패턴이 파동이 이렇게 만들고 있죠. 이러면서 수렴 만들고 있어요. 공포심에 떨게 만들면서 물량을 뺏어가기 위해서 소화하는 구간이다. 이런 자리가 소화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찾는 방법과 대응 방법도 설명해 드리자면 매집봉을 찾아야 돼요. 매집봉 혹은 매집 파동을 찾고 직전 고점을 터치 후에 하단 이탈 여부 확인해야죠. 하단 이탈 여부 했을 때 하단 이탈하면은 하락, 이탈 안 하면은 조정.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손익비는 반드시 확인하고 전략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모나용평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나용평 예시 들어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기간 조정 나오고 있는 패턴이죠. 그러면은 이 자리 소화가 됐죠? 여기 앞에서 이 자리 소화가 됐죠? 그렇다는 뜻은 소화를 시켰으니까 이 구간에서 박스권 대응하면 된다라고 간략하게 우리가 전략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시장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세력과 관련된 세력주의 관점에서 소화하는 캔들 상승 전에 분명히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익을 말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